며느리 수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의 기저귀를 갈고 약을 챙기고 죽을 끓여 한 숟가락씩 떠먹여 드렸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10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남편도 시누이도 누구 하나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다시 걸음을 뗀 그날 시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고생했네. 이제 그만해. 며느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3년 전 수진의 시어머니 옥순 여사는 72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된장찌개를 끓이고 손수 김치를 담그시는 부지런한 분이었습니다. 계절마다 깍두기, 총각김치, 열무김치를 담가 이웃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동네 시장에 가시면 생선 가게 사장님이 옥순 여사님 오셨어요? 하고 먼저 인사했습니다. 손자 민준이한테 줄 붕어빵을 사고 며느리 수진에게 줄 호떡도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서로 어려운 구석은 있어도 미워할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냄비를 올려놓고 불 끄는 걸 잊으셨습니다. 아침에 된장찌개를 끓이시다가 점심때 보면 냄비가 까맣게 타 있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3번, 4번 반복하셨습니다. 수진아, 내일 시장 같이 가자. 10분 전에 하신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수진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 초기 알츠하이머였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보호자가 옆에서 꾸준히 돌봐주셔야 합니다. 약을 빠뜨리지 말고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합니다. 혼자 두시면 빠르게 진행됩니다. 수지는 그날 밤 남편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치매 초기래. 우리가 돌봐야 해. 혼자 두시면 안 된대. 민호는 축구 중계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응, 알았어. 네가 잘하잖아. 엄마가 너 좋아하시니까. 그렇게 수진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보다 먼저 일어나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혼자 일어나시면 현관문을 열고 나가실 수 있었으니까요. 한 번은 새벽에 시어머니가 잠옷바람으로 아파트 바깥까지 나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경비실에서 전화가 왔을 때 수지는 맨발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현관문에 이중 잠금 장치를 달았습니다. 아침약 4알, 점심약 3알, 저녁약 5달, 혈압약, 치매 진행 억제제, 수면 보조제, 소화제, 관절약. 약 이름을 외우는 데만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약을 한 알이라도 빠뜨리면 그날 밤 시어머니가 불안해하시며 방을 돌아다니셨습니다. 하루 2번 산책 30분씩 의사가 권한 것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오후 4시 시어머니의 걸음은 점점 느려졌고 수진의 허림은 점점 굽어갔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을 받쳐드리며 걸었습니다. 한겨울 영하 10도에도 시어머니 목도리를 2번 감아드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산책을 빼먹으면 시어머니의 밤이 길어졌습니다. 산책을 다녀온 날에야 시어머니가 밤 10시 전에 주무셨습니다. 밤에도 쉴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 현관문을 열려 하셨습니다. 집에 가야 해. 우리 엄마가 기다려. 시어머니의 어머니는 이미 2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수지는 매번 시어머니를 안아 방으로 모셨습니다. 어떤 날은 시어머니가 수진의 팔을 뿌리치시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나 좀 내버려둬. 도둑이야. 시어머니의 손톱에 수진의 팔뚝이 긁혔습니다. 그래도 수진은 놓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방 앞 복도에서 이불 하나 깔고 잠을 잤습니다. 침대에서 잔 게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간병 6개월 차, 수진의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냈습니다. 허리 디스크, 시어머니를 안아 올릴 때마다 허리에 불이 붙는 것 같았습니다. 정형외과에서 당분간 무거운 것을 들면 안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넘어지시면 안아 올려야 했습니다. 파스를 3장씩 붙이고 진통제를 먹고 또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수지는 시누이 은주에게 전화했습니다. 은주야, 주말에 한 번만 와줄 수 있어? 내가 병원도 가야 하고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은주의 대답은 한마디였습니다. 언니, 힘들면 요양원 보내지. 왜 혼자 끌어안고 있어? 요즘 요양원 시설 좋아. 알아볼까?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요양원. 수지는 그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3년 동안 그 말을 12번은 더 들었습니다.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민호야, 은주한테 부탁했는데 안 된대. 너라도 주말에 좀 봐줘. 어머니 산책이라도 데리고 나가줘. 남편이 구두끈을 묶으며 말했습니다. 나 주말에 거래처 골프 있어. 엄마 요즘 상태 괜찮으시잖아. 다음 주에 볼게. 다음 주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민호는 한 달에 한 번 집에 들어와 시어머니를 보고 엄마 안택 좋으시네 한마디 하고 나갔습니다. 그 한마디가 수진에게는 칼이었습니다. 좋아 보이는 건 수진이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돌봤기 때문이었으니까요. 수진은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시어머니 식사는 아침에 호박죽, 점심에 쇠고기 미음에 반찬 4가지, 저녁에 잣죽, 하루 3끼를 전부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수진의 식사는 라면 한 그릇이거나 시어머니가 남기신 죽을 걸쳐 먹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몸무게는 유지되고 수진의 몸무게는 7kg이 빠졌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광대뼈가 더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도 시어머니가 수진의 얼굴을 보며 물으셨습니다. 누구세요? 우리 집에 왜 왔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날짜, 시어머니의 상태, 복용한 약, 식사량, 산책 시간, 밤에 깨신 횟수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기록이라도 남겨놓지 않으면 이 시간들이 증발해버릴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이라도 적어두면 있었던 일이 되니까요. 간병 2년 차, 시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넘어지셨습니다. 새벽 4시 쿵 하는 소리에 잠이 깬 수진이 달려갔을 때 시어머니는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타일 위에 물이 고여 있었고 시어머니의 오른쪽 다리가 부자연스럽게 꺾여 있었습니다. 고관절 골절.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오는 20분 동안 수진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괜찮으세요 어머니 금방 와요 하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엄마 아파 하고 울으셨습니다. 수술비 800만 원. 수진이 혼자 병원에 입원 수속을 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란에 수진의 번호만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고관절 수술하셔야 합니다. 수술비 800만 원. 비용 분담 부탁드려요. 신호이 일금, 남편 일금. 답장은 이틀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같은 메시지를 한 번 더 보냈습니다. 은주가 답했습니다. 나도 형편이 어려워. 미안. 민호가 답했습니다. 회사에서 대출 알아볼게. 그 대출도 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자신의 적금을 깼습니다. 결혼 전부터 10년간 모은 돈이었습니다. 언젠간 작은 가게라도 해보겠다는 꿈이 담긴 통장이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잔액 12만 4천 원.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은행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ATM기 옆 의자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 간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았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옆에서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술은 잘 되었지만 재활에 석 달은 걸린다고 했습니다. 석 달 동안 또 혼자. 병실에서도 새벽마다 시어머니가 링거를 뽑으려 하셔서 수진은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울고 싶어서 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은주의 SNS에 새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잔을 든 사진, 해시태그 소확행. 수진은 핸드폰을 엎어놓았습니다. 형편이 어렵다고 했던 사람이 15만 원짜리 코스 요리를 먹고 있었습니다. 3년 차,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재활을 마친 시어머니가 다시 걸으셨습니다. 보행기를 잡고 한 걸음, 두 걸음. 수진이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재활운동을 도운 결과였습니다. 의사가 놀랐습니다. 보호자분이 정말 잘 돌보셨네요. 이 정도 회복은 드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시어머니가 수진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1년 만이었습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년 동안 가장 듣고 싶었던 두 글자였습니다. 수진은 부엌에서 죽을 끓이다 울었습니다. 3년의 새벽이, 1000일의 기저귀가, 700번의 산책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바닥에 깔고 잔 이불도, 라면으로 때운 저녁도, 통장에 남은 12만 원도 다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3년 만에 시누이 은주가 찾아왔습니다. 한 손에 큰 과일 바구니를 들고 세련된 코트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은주는 시어머니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은주야, 못 와서 미안해. 엄마 많이 좋아지셨네. 그리고 수진에게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고생했네. 이제 그만해. 엄마 이제 내가 모실게. 며칠 뒤 수진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거실에 대화를 들었습니다. 은주와 민호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엄마 아파트 시세 알아봤어? 지금 팔면 7억은 나와. 엄마가 괜찮아졌으니까 이제 정리하자. 아파트 팔고 요양원 넣고 나머지 나누자.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3년간 한 번도 오지 않은 사람이 내가 모실게라고 한 이유가 이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겠다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의 아파트를 가져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힘들면 요양원 보내지라고 했던 그 입으로 이제는 정말 요양원에 넣겠다고 했습니다. 과일 바구니가 7억의 미끼였습니다. 수세미를 쥔 손에 거품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지는 아무 말 없이 설거지를 끝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3년간 적어온 간병일지를 꺼냈습니다. 387쪽, 날짜별 상태 기록, 약 복용 내역, 병원 영수증 83장, 수술비 입금 합인증, 재활비 납부 내역, 약값 영수증, 남편과 시누이에게 보낸 문자 캡처 217건, 한 장 한 장이 수진의 새벽이었습니다. 수진은 거울을 보았습니다. 3년 전보다 10살은 더 늙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은주가 부동산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언니, 여기 서명만 하면 돼. 엄마 아파트 매매 동의서야.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에 두꺼운 노트 한 권과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 노트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뭔데? 은주가 물었습니다. 387쪽이야. 수진이 말했습니다. 3년 동안 어머니를 돌본 기록이야.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하루 15시간씩 새벽에 현관문 여시려는 어머니를 안아서 모신 날이 몇 번인 줄 알아? 223번이야. 서류 봉투에서 영수증 묶음을 꺼냈습니다. 병원비 2,300만 원 내 적금에서 냈어. 수술비 800만 원도 내가 냈어. 은주 너한테 문자 보냈지? 217번. 비용 분담 요청. 답장 한 번 없었어. 아, 한 번 있었다. 나도 형편이 어려워. 미안. 그게 전부였지. 수진이 은주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너 그때 뭐라고 했어? 힘들면 요양원 보내지. 왜 혼자 끌어안고 있어? 그랬지? 그 말 12번 들었어. 내가 세봤거든. 은주의 입이 다물렸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안 왔으면서 어머니가 다시 걸으시니까 이제 와서 내가 모실게. 네가 모시고 싶은 건 어머니가 아니라 7억짜리 아파트잖아. 어머니를 요양원에 넣겠다고? 내가 3년간 복도에서 잠을 잔 건 요양원에 안 보내려고 그런 거였어.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주가 소파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시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수진아, 3년간 며느리 이름을 잊으셨던 시어머니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은주가 간병일지를 펼쳤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2월 15일 어머니 새벽 3시에 현관문 여시려함. 안아서 방으로 모심. 어머니 울으심. 3월 3일 어머니 오늘 처음으로 제 이름을 못 알아보심. 괜찮습니다.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387쪽의 무게를 그제야 알았습니다. 은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니, 미안해. 매매 동의서를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3년이 돌아오지는 않으니까요. 그 후 은주는 매주 토요일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도 주말이면 시어머니 산책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수진의 마음속에는 아직 3년의 외로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끔 은주가 늦는 날이면 또 안 오려나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수진은 간병일지를 책장에 꽂았습니다. 387쪽은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쓴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시어머니를 놓지 않겠다는 수진 자신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란 이름 아래 당연하게 희생을 요구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3년이, 1000일이 누군가에겐 그저 힘들면 요양원 보내라는 한마디로 지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묵묵히 곁을 지킨 그 사람의 시간은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